전 세계에는 아직도 주인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지만 현재 그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 한국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나라를 선포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럼 전 세계의 주인 없는 땅들과 또 한국령 해외 영토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집트 비르타윌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와 수단 사이의 두 나라 양쪽 그 어느 국가에서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은 제주도보다 약간 넓은 수준의 땅입니다. 두 나라 양쪽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비르타윌 동쪽의 작은 삼각형 땅인 힐라이브라는 지역의 영유권 때문인데요. 힐라이브라는 땅은 바닷가와 접한 유충지이지만 이 땅은 이집트와 수단 양 국가가 모두 영유권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힐라이브 땅을 가지려면 비르타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집트나 수단 두 나라 중에서 비르타윌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더 요충지인 힐라이브 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수단, 그 어느 나라도 비르타윌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수많은 엉뚱한 개인들이 나타나 이 비르타윌 땅의 영토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비르타윌까지 찾아가 국기와 영토를 선언하고 자신이 국왕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한국인이 2019년 9월 8일에 이 비르타윌을 두고 국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름도 거창한 대조선국령 비르타윌이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듯한 이름을 지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장난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상에 엄연하게 비르타윌과 관련된 국가선언 항목에 엄연하게 등장하고 노출되고 있어서 비르타윌에 관한 정보를 찾는 해외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르타윌에 나라를 선언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평범한 남성은 자신의 딸이 공주가 되는 것이 소원인 것을 알고 비르타윌에 북수단 왕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의 딸을 공주로 만들었던 사건이 세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 국기를 도안하고 미화 3,000불을 들여 비르타윌까지 찾아가 그가 도안한 국기를 들고 나라를 선언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집트와 한국은 방산교류 협력이 최고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10년간의 교섭 끝에 K9 자주포 최대 수출 성과를 바로 이집트에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출 실적은 2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K9 자주포 수출에 있어서만큼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로 이집트와 한국 간의 군사교류 활동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비르타윌 옆에 수단과 갈등을 빚는 힐라이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부득불 이집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르타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해 이집트 정부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극 대륙의 마리버드랜드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비르타윌에 비해서 마리버드랜드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마리버드랜드는 남극에 위치한 무주지입니다. 현재 남극은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 나라가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딱 마리버드랜드만큼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남극은 그동안 동토에 얼음만 있는 땅처럼 알려져 왔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급속하게 녹으면서 남극도 따뜻한 대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극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세계 열강대국 사이에 심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1986년부터 발효된 남극조약으로 그 어느 나라도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약이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상태인데 2048년이면 이 약속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2048년부터는 남극을 두고 세계 각 열강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지어서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나름 비중 있는 극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극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해 놓은 상태이지만 오직 마리버드랜드만큼은 영유권 주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향후 2048년에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땅입니다. 현재 장보고 기지는 마리버드랜드와 인접해 있는 상태이지만 장보고 기지는 현재 뉴질랜드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외에도 이태리나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아직까지 남극에 대한 영유권 클레임을 걸지 않는 나라들이 이 마리버드랜드를 향한 쟁탈전이 2048년 남극협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첨예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남극에서의 연구 활성화와 우리 연구대원들의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서 남극 장보고 기지의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 한국이 짓기로 한 활주로를 이탈리아가 가로채가면서 극지 연구가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극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고 극지 진출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 등 서구 열강에 수준에 준하는 극지 건설 경험을 더 쌓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태평양에 새로 생기는 화산섬들입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 통가 주변에는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기준이 모호한 상태인데요. 현재 국제적으로 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식생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또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실제 민간인들이 자급자족을 하며 거주가 가능한 땅이어야 섬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순함초로 국제법상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화산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애매한 상황이지만 주인이 없는 공해상에서 솟아오르는 화산섬 같은 경우는 먼저 찜하는 자가 임자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찜해놓은 태평양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식 이름까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최근 화산 폭발로 난리가 난 남태평양 바다 해저 밑에 위치한 해산들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해저 지형에 대한 연구와 국제수로기구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태평양에 이름 없는 해저 지형을 찾아서 한국식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장보고 해산, 청해진 해산 등 여러 한국식 지명이 붙여진 상황인데요. 주로 이러한 해산들은 주인이 없는 공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차하면 한국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수면 위로 드러난 섬이 없지만 최근 통가 화산 폭발 이후로 수면 위로 지형이 드러나는 화산섬의 출몰이 점점 잦아지는 가운데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태평양 일대에서 새로운 화산섬이 생겨나게 될 경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자체적으로 남극과 같은 극지연구뿐 아니라 해저지형 탐사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그린랜드입니다. 그린랜드는 남극 대륙과 같이 얼음이 완전히 대륙을 덮고 있는 덴마크령 해외 영토입니다. 대륙으로는 남극처럼 별도의 대륙으로 분류되진 않고 북아메리카에 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가 국경을 접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캐나다와 덴마크 간 국경 분쟁이 자주 빚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 시절 이후로부터 그린랜드가 매물로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현금으로 사들인 경험이 있고 프랑스로부터는 루지애나주를 현찰로 사온 경험이 있어서 그린랜드 역시 현찰로 사들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린랜드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랜드는 사실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시도하여 그린란드에서 히토리를 장악하고 있고 그린란드 지역 정계를 섭렵하여 친중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력한 서방 진영과 대비해 규모가 적은 덴마크령인 그린랜드는 어떻게든 영유권 주장이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자원을 챙겨볼 수 있을 것이란 중국 측의 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원이 많고 지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겨울철 평균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와 같은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 쓸모 있어지자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린란드가 매각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아닌 미국 등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분할 매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덴마크 측에서는 그린란드 매각서를 일축해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쌓인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바로 공군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공군기를 구매한 필리핀은 깔끔하게 현금을 바로바로 완납을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만큼은 대금 지불을 미루면서 한국 인도네시아 간에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서 현금 대신 현물로 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영토를 교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무인도들이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데 섬 하나쯤은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항공우주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한국이 우주발사장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 측의 섬 하나를 현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군기를 인도네시아 측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로켓 발사체의 최적의 위치는 바로 적도, 즉 인도네시아 일대입니다. 적도에서 우주로 발사를 해야지 지구의 자전력에 의해서 더욱 힘을 받아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어서 로켓의 궤도 안착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북반구에 쏠려 있는 대한민국은 우주로켓 발사에 있어 양호한 위치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만큼은 매우 알맞는 땅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여러 대의 전투기와 라이센스 등을 거래할 때 현금이 아닌 우주로켓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작은 섬을 교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항공우주 분야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지역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느 지역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고도의 과학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땅을 고도의 외교 능력과 협상 능력을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과연 한국이 그동안의 반도 안에만 갇혀 있었던 소극적 마인드를 버리고 헌법에 나온 침략적 영토 확장 대신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토 면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